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눈길뿐만 아니라 빗길에서도 미끄러지면서 휘청하는 동작 상황 속에서도 척추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밖에 다니실 때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척추와 관련한 통증을 치료하는 비이술적인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요. 저희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내일이 또 어버이날인데 우리 네. 어머님들, 아버님들, 허리 안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부모님들을 이제 괴롭히는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은 협착증이 있고요. 또한 디스크가 있습니다. 먼저 협착증을 설명드리면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압박받아서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왼쪽의 두 그림처럼 척추 내로 신경이 통로하는 공간이 이제 넓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른쪽의 두 화면처럼 좁아지게 되면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는 걸을 때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다 앉아서 쉬고 또 가다 앉아서 쉬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네.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유발하는 병이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노랗게 칠해진 부분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저렇게 많은 양의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신경이 무척 많이 압박을 받게 되어서 통증이 유발이 됩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무척 당기고 많이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하지도 못하는,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표적인 척추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증상도 부모님들마다 각기 다른 것 같아요. 뭐 우리 아버지는 엉덩이랑 다리 쪽이 아프시대요. 엄마는 네네. 허리 쪽이 아프시대요. 이렇게 통증 부위에 따라서 척추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네, 허리를 이루고 있는 여러 부위에서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이제 허리에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허리 통증만 가지고는 어디에 이상이 있나를 의심하기가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엉덩이와 다리 쪽으로 통증이 내려오게 되면 어느 부위인가 유출할 수 있는데요. 특히 다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유발이 될 때는 허리의 4번, 5번 사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리의 뒤쪽으로, 허벅지 뒤와 종아리 쪽으로 통증이 동반이 되면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에 문제가 있겠다 하고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도 환자분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내일 어버이날을 맞아서 허리 안 좋으신 부모님들 모시고 병원 가시는 자녀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병원도 일찍 오시는 게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오늘 방송의 제목처럼 통증을 참지 않고 바로 내원하셔야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증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1단계 치료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고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그리고 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빨리만 오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증상을 완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단계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이 되면 그때는 이제 2단계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2단계 치료에는 신경성형술, 증식주사 치료, 그리고 양방향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수지만 통증이 무척 지속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3단계인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이 방법들에는 나사못을 이용한 유압술 고정술과 인공 디스크 치환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표에서 보신 것처럼 2단계 때 오시면 수술받지 않고도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주사 치료로도 또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증식 주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치료 원리가 어떻게 되고 얼마나 자주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손상을 받고 불완전하게 치유가 되면 통증이 생기고 만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것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요.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고 내 몸 스스로가 그 과정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보다 탄탄하게 강화가 되어서 통증이 해소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개 4주, 한 달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낳아주고 길러주신 우리 소중한 부모님들 허리 치료를 고민하시다 보니까 더 꼼꼼히 따져보게 되실 텐데 증식주사 치료 사례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 통증이 한 6개월 전부터 시작되셨다고 해요. 네, 보시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67세이지만 그리고 6개월밖에 통증이 안 된 것이지만 무척 심한 통증이었기 때문에 이제 괴로운 건데요. 경추 MRI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때문에 괴로웠던 분입니다. 당연히 1단계 보존전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지속이 되어서 신경 성형술까지 받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젠 수술밖에 없나 이제 고민하셨던 분인데요. 네네. 2단계 중에서도 증식주사 치료라는 방법이 있고 다행히 이분은 그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차츰차츰 호전이 되어서요. 지금은 6차 치료를 완료한 이후에 처음에 통증이 거의 대부분 사라져서 아무런 통증이 없이 일상적인 활동을 잘 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사례가 이제는 수술밖에 없나 고민하셨던 분이라면 다음 사례는 수술을 받았는데도 또 이런 분이거든요. 68세 어머님의 사례도 이어서 볼게요. 네, 5년 전에는 요추 3번, 4번 사이에 협착에 대한 신경 감압술을 받았고 1년 전에는 요추 4, 5번 사이에 협착에 대한 신경 감압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리 통증이 계속되어서 이제 힘들어하셨던 분인데요. 자, 화면에서 보시면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특히 이제 척추뼈가 약간 어긋나는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다니면 어긋난 것에 대해서 나사못을 이용해서 유압술 고정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권유를 많이 받았던 분인데요. 수술을 받는 것이 이제 무척 이제 고민이었던 분이죠. 이럴 때 그런 수술에 앞서서 치료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그 증식주사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차츰차츰 이제 계단식으로 좋아져서요. 네. 지금은 치료를 10회를 마친 상태인데 그런 허리 통증이 90% 이상 사라져서 무척 이제 일상적인 활동을 아주 만족스럽게 네. 즐겁게 하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또 찾아온 통증, 이제는 90% 이상 회복을 하셨다고 하고요. 다음 사례는 굉장히 젊으신 편이신 것 같아요. 53세 어머님의 사례인 것 같아요. 네, 화면에서 보시면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척추뼈가 어긋나는 척추 전방전이증에 따르는 협착증 때문에 힘들었던 분인데요. 걸어 다닐 때 엉덩이와 다리가 아프니까 이제 걷는 게 잘 안 돼서 괴로웠던 분입니다. 당연히 1차적인 보존 치료는 해봤지만 이제 증상이 이제 더 이상 호전이 되지 않고 이제 뼈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러 곳에서 나사못을 이용한 유압술과 고정술을 권유받았는데 53세라는 이 젊은 나이가 이제 무척 고민이었던 거죠. 너무 빨리 그런 수술을 받으면 몸에 해롭지 않을까. 그래서 이럴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증식주사 치료입니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차츰차츰 좋아져서요. 지금은 처음 통증의 약 80~90% 이상이 좋아져서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별다른 거리낌 없이 그렇게 다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젊으신 분인데 주사 치료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허리 통증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내 고민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대한 고민도 괜찮으니까요.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OBS 생방송 건강 콜센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허리 통증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걸려온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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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49년생이에요. 49년생이요. 네. 네. 오늘 허리가 불편하셔서 전화 주신 거죠? 네. 네. 김욱하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한번 나눠보실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허리가 많이 아프신가요? 저기 협착증이 있는데요. 네. 좀 아픔 뭐 이렇게 아파서 뭐 활동 못 하고 하는 건 아닌데 네네. 항상 이렇게 좀 무리하면은 아프고 오래 걸으면은요. 좀 걸으면은 이 엉덩이가 빠지는 것 같이 아프고 그래요. 네네. 어머니 그 증상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증상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네. 어머니 그럼 여기 요즘 이렇게 마음대로 잘 걸어 다니시나요? 걸어 다니는 거는 네. 좀 이렇게 다니는데 오래는 못 걸어요. 많이는 못 걸어요. 혹시 그 올해가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쯤 될까요? 한 2시간 걸으면은 어우, 많이 걸으시네요. 그럼 어머님 2시간 걷기 전까지는 예. 별다른 통증 없이 지내실 수가 있나요? 아니요, 허리가 이렇게 막 빠지는 것 같이 아픈데요. 가다가 네. 좀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서 이제 그러는 게 한 네. 2시간.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말씀하시는 그 2시간이라는 게 쉬지 않고 걷는 시간이 아니라 네. 중간중간 쉬면서 걷는 시간이 2시간이라는 말씀이네요. 네, 저게 네네. 한 2시간이면은 한 4번은 쉬어요. 4번 쉬는 거요? 네. 네. 왕복 네. 30분 단위로 30분 보면 정도 될 것 걷는다고 같네요.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어머님 그 저기 잠에 주무실 때는 괜찮으세요? 잘 때는 안 아파요. 잘 때는 안 아프고요. 예, 앉아서 좀- 식사하실 때도 괜찮고요. 예, 밥 먹을 때도 괜찮고요. 네. 이제 아플 때는 위에 허벅지 위에 골반 밑에 네네. 그쪽으로 좀 저기 아프고 그래요. 네. 어머님 그 병원에 가셔서 뭐 검사를 받거나 치료받은 적은 있으세요? 검사는 그냥 이제 허리가 하도 아파서 네. 해보니까는 이제 그래 허리 협착증 4번 5번이 있다고. 네네.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때 조금 좀 안 좋아가지고 네. 네. 이게 좀 저게 그렇다 안 그렇다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더 아플 때가 있고 덜 아플 때가 있고.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는 더 아플 때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니까 아직은 수술하지 말고 그냥 운동하고 치료를 해라 하면서 그래 그렇게 저거 해가지고 그냥 검사만 받고 왔거든요. 네. 그럼 이제 별다른 치료는 안 받으신 거네요, 지금? 예, 저기 옛날에 한 4, 5년 전에 허리가 하도 아파가지고 허리에 이렇게 주사 있잖아요, 선생님. 네. 그거 딱 한 번 맞아봤어요. 한 번이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제 어머님 정도처럼 이렇게 30분 정도를 걷다가 쉬는 정도면 네. 이제 증상은 심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10m, 20m 걷기 힘들어서 이제 무척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어머님은 괜찮으신 편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어머님 체중 관리를 꾸준히 하시고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건 가장 중요하니까 계속 지켜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신경 차단술은 몇 달에 한 번쯤 받으면서 그 받은 다음에 내 걷는 거리가 점점 더 늘어나는지를 한 번쯤은 좀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지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현 상태보다 걷는 거리가 지금은 30분 그러셨지만 뭐 20분만 가도 이제 쉬어야 되고 10분만 가도 쉬어야 되는 이제 증상이 이제 차츰차츰 나빠지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어머님. 네.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올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병원에 가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도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가지고 걷는 거리를 더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네네. 치료를 저기 어떻게 받아야 돼요? 네. 어머님 그 지금 화면에 보시면 1단계 보존전 치료가 있거든요, 어머님. 운동은 어머니께서 열심히 해주시면 좋고요. 약물 치료와 신경 차단술 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신경 차단술은 한 번쯤 받아서 내 증상을 좋게 하는지를 좀 확인하시고요. 어머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걷는 거리가 더 짧아지면
이런 치료를 좀 더 많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첫 번째는 체중 관리, 두 번째는 운동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1단계 치료부터 치료에 좀 입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통증을 잡아주는 신경 차단술을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받아보시면서 이제 걸으실 수 있는 거리를 한번 계속해서 시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